안녕하세요. 돈 워리 BAP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2호 영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컨설팅 업계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지금 이제 이 법인 컨설팅이 진행이 되어 왔는지 보시면은 이제 처음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한테 강의까지 듣고 이제 그 컨설팅 업무에 적용하는 것들을 봐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냥 그 유수 채널 회계사한테 가시는 게 낫죠. 굳이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거는 이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중소기업 경영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없고 그런 정보에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좀 되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출원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제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전쯤에 제가 업무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썼던 그런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격사분들이나 또 그 특허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제가 정리한 내용을 쓰는 걸 봤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좀 수정은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구독자가 이제 100명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00명 목표에 지금 이제 한 10% 정도 달성을 했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들어올 때도 이렇게 보니까 또 거의 그 10% 이상, 1% 이상 또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특허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뭐 문헌적이거나 이제 법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필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제가 이제 분류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경영자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왜 특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했던 그런 분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원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게 등록이 되면 어떻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특허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원래 내는 거는 이제 특허증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증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기술을 권리화해서 내가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이 특허라는 게 나랑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특허들을 내 이 경영 내지는 내 기업,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녹여내는 어떤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해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특허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기술 특허, 조세 특허, 금융 특허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경영자분께서는 조세 특허는 뭐야? 어떻게 출원을 하는 거야? 뭐 그런 특허도 있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활용 목적이라든가 출원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고, 특허는 그냥 특허죠. 예, 그래서 당연히 기술을 권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특허권이 있고, 디자인권이 있고, 실용진앙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표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특허,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특허의 종류라는 거는 이제 활용 목적에 따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특허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제품 특허, 물질 특허, 방법 특허, 제법 특허, 뭐 BM 특허, 이제 요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략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품은 이제 완성품, 이런 엔드 물질. 그리고 이제 물질 같은 경우는 성분에 대한 그런 것들일 거고, 방법들은 이제 제조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 이제 제조 방법도 제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약품 만드는 거, 빵 만드는 거 뭐 요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특허들을 저희가 낼 수가 있죠. 그리고 획득할 수가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를 내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노하우라고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가리죠. 그래서 가리면 한 5년 동안은 이제 아무도 못 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BM 특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링 특허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그리고 이제 내가 노하우는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고 싶어. 근데 이제 영업권으로 팔 거냐, 아니면 이거를 이제 특허권으로 팔 거냐,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으로 팔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해외에 나와서도 이런 것들을 내가 독점해서 판매하고 싶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빗자루를 되게 잘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빗자루가 이런 털 빗자루가 아니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실리콘이나 고무 물질 같이 된 그런 빗자루인데, 보통 고무 같은 것들은 이렇게 타일 바닥에, 이렇게 더운 나라에 가면 타일 바닥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긁으면 이게 삑삑 소리 나고 이제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잘 되더라고요. 특히 그 개털 같은 거 이불에서 이렇게 긁어낼 때는 너무 좋은 그런 빗자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거를 호주하고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런 데 이제 홈쇼핑에도 이제 진출을 하셔서 매출액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거는 특허권을 해외에도 내야죠. 예, 그래서 그분은 매출만큼 특허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를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그런 장치를 그 기업에서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술 특허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특허의 한 종류 중에 하나다. 활용 목적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특허라고 제가 여기다 명칭을 해놨는데, 조세 특허는 이제 특허인데, 이 특허가 이제 세금 절세 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이라든가 가지급이라든가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배당을 대체하는 경우에, 아니면 양도, 양수, 직무발명 보상, 그리고 현물 출자, 뭐 요렇게 이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 뭐 8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고, 그 출원돼서 등록된 특허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절세나 비과세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 특허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저항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 연구개발만 해도 그래요. 연구개발은 이제 연구소에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일 텐데, 연구개발비를 내가 얼마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면 그 지급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국세청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매출 대비 내지는 영업이익 대비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집중 연구개발 투자 단계들이 있지요. 이제 그럴 때는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더라도 뭐 한 사람이나 연구개발비가 뭐 연봉의 뭐 10배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좀 거기에 맞는 적정한 연구소 규모나 전담 부서 규모를 갖추는 것들도,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게 보편 타당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문제됐던 것들 이렇게 봐보면 어느 유명 대통령의 자녀분들이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축의금으로다가 2억을 내신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축의금 규모가 되는 거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증여로 해당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세법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냥 논란만 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그런 추고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것들은 보편 타당한 정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도 대략 상한선이 생겨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조세 특허에 대해서는 그런 좀 보편 타당한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매출 350억 하는 업체에서
디자인권 가지고 80억 엑시트하신 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국세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회사가 망하죠. 왜냐면 이제 국세청에서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좀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된다. 배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융특허는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거래를 할 때 저희가 뭔가 특허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술 특허를 내더라도 우리가 금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 특허를 획득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세 특허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책 자금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대출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이제 어쨌든 남의 돈을 끌어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지만, 뭔가 이제 평가를 하죠. 왜냐 아무나 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좋은 회사에. 그래서 이제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심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증 같은 것들도 이제 가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기업에 돈을 주려고 하겠죠. 연구소나 연구전담 부서가 없는데 그 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조용해졌는데,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IP 금융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그다음에 IP 금융,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금리 수준을 보면 신용 대출이 가장 비싸고, 담보 대출, 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이제 IP 금융 대출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IP 금융은 이제 그 해당 금융기관별로 평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자체적으로 그 금융기관 내에 지식재산부를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도 변리사분들이 뭐 한 명 내지 몇 명씩 근무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 뭐 뒤에서도 나오는데 뭐 말이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 그 다음에 무채재산, 뭐 무형자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다 결국 같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 특허나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영업권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그 무채재산 같은 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허의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허가 따로 있다 이건 아니지만, 활용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가 와서 어떤 컨설팅을 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조세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금융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어차피 모든 건 기술 특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진짜 웃긴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런 공산품 제조업하는 기업이죠. 이거 벌써 한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때 이제 특허 양도양수 뭐 이런 거 내지는 직무범용 보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활용을 하는데, 저 지방에서 어떤 그 컨설턴트가 어, 이런 기계 제조업하는 업체에다가 축산 특허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축산 특허로다가 이제 대표님이 양도양수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보상금을 이제 받은 사례들도 있었죠. 국세청이 특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능한 내용들이 돼버렸죠.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유통업에 종사하는데 갑자기 반도체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안 맞죠,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보편 타당한, 국세청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아니, 누가 보더라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IP를 활용을 할 때는요, 중요한 게 절차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 일지가 있느냐, 아니 연구 전담 부서나 그런 인증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 전담자가 근무하느냐, 그리고 그런 그 전담자가 그런 개발을 과정에 대해서 연구 일지를 쓰고 연구 일지에 해당하는 그런 또 백데이터들, 뭐 사진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느냐, 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결제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가 연구 개발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런 일지들의 그런 회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 대표이사가 이 연구 개발에 참여했다는 것들이 이제 증빙이 되거든요. 뭐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식 뭐 아따리인가 그런 이제 회사 아따는 아니다. 다른 회사에서 인제 이런 그 특허권으로다가 직무발명 보상을 이제 대표이사가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이거 받는 게 맞느냐." 그래 가지고 인제 그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를 했죠. 그래서 인제 이거를 소송으로 가져갔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그런데 그때 인제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들을 이렇게 주로 보면 대표이사가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 있었느냐, 과정이 있었느냐 뭐 요런 것들이 이제 굳이 따지거든요. 따져 보니까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구 개발한 게 맞다. 그래서 인제 그 보상금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실제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제 이런 그 도입 관련이라든가 활용 관련이라든가 사후 관련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특허 활용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절차에 대한 서류 같은 것들을 잘 갖춰 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저희가 가서 경영자분들을 이렇게 뵙고 보면 이제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건상 뭐 사람이 없다든가 뭐 아니면 그런 걸 해줄 이런 어떤 기술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는데 페이퍼워크 할 시간이 없다든가 페이퍼워크를 해본 사람이 없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장 받듯이 서비스를 받아서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들은 뭐 가급적이면 그런 전공자였으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인데 무슨 뭐 문과 나온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 근데 그 문과 나온 사람이 신입사원이었다. 이게 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근데 암만 문과를 나왔더라도 관련 업종에서 5년 이상 했다. 그러면 인제 그분의 경력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고런 것들을 저희가 잘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관련해서도 한 거의 20여 가지, 활용 관련해서도 한 20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다 여러분들한테 예 공개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굳이 우리만 알면 되지 남들까지 알 필요는 없는 내용들이라서 필요하시면 저희 그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고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그 과세 당국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인제 그 디폴트 동업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고정된 동업자. 여러분들 뭐 내가 개인 사업한다고 지분이 100% 라고 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꼭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고정 동업자들이 있거든요. 동업자들이 아니고 고정 동업자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고정 동업자들에게 항상 설득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주주를 둬야지만 주주들한테 이런 것들을 주주총회에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느냐. 어 그분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해임을 권한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런데 인제 그런 것들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식도 한 푼 없는 동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업자를 잘 설득하는 거는 이 어떤 IP 활용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하실 때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요런 내용들은 이제 기업 컨설팅의 경험이 좀 다양하고 특히 저를 포함하는 이런 기술 특허 분야에 오랜 기간 자문을 해 왔던 분들한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분들은 꼭 선정을 해서 업무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대뽀로 할 수도 있는데 무대뽀로 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게 인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앞에 특허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특허의 종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인제 점검을 해야 되는지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자산화할 때 제가 뭐 그 좀 경험 있는 분들한테 받으셔라 요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이런 절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뭐 금융 특허든 조세 특허든 우리가 무슨 목적을 이제 활용하려고 하면 그 프로세스에 대한 디자인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인제 그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또 디지털 시대에서는 계획 이런 말보다는 이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디자인을 한다. 상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책임 자문위원을 잘 선정을 하시면 그 책임 자문위원이 여기 나오는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회계사, 또 조사연구원, 변호사, 법무사까지 잘 연계해서 한 팀으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활용 목적에 따른 업무 절차를 잘 디자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시가산정이나 기술감정 평가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나 변리사나 회계사나 또는 기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다 달라요. 비용이 다 달라서 기보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 한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싼데 이제 지원이 있긴 있어요, 예산 내에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회계사나 변리사나 감정평가사는 어 법률에 따라서 이 시가산정 기술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변리사나 이제 감정평가사가 그런 업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 특허를 이제 권리화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진보성이나 이제 이런 신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있느냐, 내지는 진보나 신규성이 있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조사 연구원이라든가 변리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분들이 이 기술 특허 권리화할 때 어떤 식으로 잘 이 메이크업을 해서 이 특허가 등록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그렇게 특허 10건 출원해가지고 뭐 4건, 5건 등록시키고 이럴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 출원할 때 제대로 출원을 해서 정말 뭐 가능하면 특허 등록 출원 대비 등록률을 100%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매우 좋겠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100%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용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절차를 잘 디자인하는 전문가나 경험자들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절차가 다 끝나면 여기 서류통을 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 서류통에다가 보통 그 절차들을 다 이렇게 잘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이제 파일링해서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저 납품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런데 한 2년 있다 가보면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서류통을 드리는데 서류통이 꽉 차는 게 아니라 반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차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여기다 딴 서류를 막 넣죠. 또 이거 꺼낼 거 아니에요? 넣고 꺼내다가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게 서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은 그걸 언제까지 봐요? 만 5년. 그러니까 6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내가 그 서류가 없어지면 나중에 난 그대로 그 절차에 대해서 소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제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관하셔야 돼요, 금고에다. 그리고 이제 시가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산 임야를 갖고 있는데 임야가 거래된 적이 없죠. 그 땅은 특히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들의 그 거래 가격을 이제 해서 그걸로 이제 가늠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예 그 지역에 토지 거래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 산정하는 방법이 그 법인세법이나 이 상속증여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매겨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 전 법률적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게 기술가치평가기관, 뭐 기보나 발명진흥회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고, 물론 비싸죠. 기술가치평가사, 이건 이제 사단법인인데 여기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변리사나 회계사, 이제 자격사들의 어떤 권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공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국세나 이 국세청 동향을 보면
시가 산정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 평가서를 이제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평가 법인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 감정 평가사하고요. 감정 평가 법인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은 이제 감정 평가 법인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5억 미만의 이제 그런 것들이면 이제 감정 평가사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한 뭐 5억 이상 넘어가는 10억 단위 이상의 그런 가치가 매겨지는 것들은 감정 평가 법인에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감정 평가 법인에서 받아야 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대외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기술을 이제 사업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경쟁 기술을 사업화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시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에, 특허권을 획득을 꼭 하셔라. 예. 그래서 당사의 기술적 아이디어가 그냥 노출만 돼 버리고 끝나는 경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선행 기술 조사라든가 미 기술 문헌 조사, 그러니까 조사 연구원들의 활용을 꼭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자격사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요, 그냥 본인들이 하세요. 그냥 이렇게 아이 뭐 이거 돈 주고 해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막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 주관적인 계산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먹히는 것도 좀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데 해 보면 지역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자격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게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인제 이런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무채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보통 경영자 같으면 이제 근로소득, 상여소득, 그다음에 배당소득, 그리고 인제 기타 뭐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소득세율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저렴하다.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형자산을 이용한 엑시트는 활용을 해 보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인제 법인 전환 같은 거 하실 때는 꼭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얘기 나누셔서 취할 수 있는 건 취득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특허권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영업권은 이제 별개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무형자산, 무채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업무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과세관청의 조사 대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기획,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전체적인 단계 절차가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그 절차에서 나오는 각종 서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서류들 중에 그냥 서류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뭐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시점에 맞게 저희가 잘 업무 처리를 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인제 절차를 지키고 나면 남는 게 서류고, 나중에 조사 대응에서는 서류만 갖고 한다. 그럼 이 서류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업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서류통에다가 제가 보관을 해서 납품받아서 어 "잘 보관하셔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허 활용하고 또 특허 활용할 때 인제 어떤 그런 목적에 따른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인제 나중에 대응하는 것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를 좀 특별히 더 적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는 인제 자본금 관련해서도 인제 이런 무형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채 비율 높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어 무형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내지는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된 분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여기다 제가 이메일 적어 놓은 것처럼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점점 좀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 엑기스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